네, 교과서 123페이지 등차 수열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수열에서 배울 것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인데 그 첫 번째 등비 수열입니다. 자, 교과서 본문 보시면 수열이 나와 있는데 3, 7, 11, 15, 19는 다음과 같이 3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4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다라고 규칙이 나와 있죠. 다시 볼게요. 첫 번째 항이 3인데 4를 계속해서 똑같이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은 7, 11, 15, 19 이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더해서 만든 수열을 뭐라 부르자? 등차 수열이라 부르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정한 수도 공차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뜻을 같이 공부했고 공차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자, 일정한 수는 공차다. 그리고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차를 알파벳 D로 쓸 건데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그 전 항 an에다가 더하기 d를 해서 만든 거고 이것은 n 1, 2, 3, 4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게 되어 있는 규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문 보면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이 있고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을 더한 것은 플러스 5를 해야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플러스 5를 해야지 그 다음 항 8이 만들어지고 똑같이 플러스 5를 하고 똑같이 플러스 5를 하면 그 수열이 유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문제 볼게요. 자, 1이 있고 안 나와 있지만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한 거죠. 각각의 항에 대해서. 따라서 1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고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1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을 어떻게 찾는지 자,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함께하기를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하자. 공차를 D라고 하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은 당연히 A로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차 D를 더해야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D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였으니까 A 더하기 D 더하기 D 그래서 A 플러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4는 A 더하기 3D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선생님 보겠습니다. 규칙을 같이 볼게요. 숫자 인덱스 보면서 첫 번째 항은 A 더하기 0D죠. D가 없었다고 치는 것을 0D로 쓰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1D고 세 번째 항은 2D고 네 번째 항은 3D고 즉 보면 규칙을 보면 여기 있는 A는 변함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항보다 항상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A의 N은 여기 N번째 항에 오면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A 더하기 N-1 D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냈습니다.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어떻게 구하죠?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전개해서 쓰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 더하기 ND-T 그래서 N에 대한 식으로 쓰면 얘는 다시 쓸게요. dn 더하기 a-d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처음이니까 공식에 바로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이 5, 공차가 7이다. 그래서 an은 어떻게 씁니까? 5 더하기 n-1 d 곱하기 7이 쓰면 되겠죠. 전개해주면 7n에다가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해야죠. 첫 번째 항은 2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이죠. 자, 점점점 3씩 감소하기 때문에 공차 D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에는 20 더하기 n-1 곱하기 d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3n이고 플러스 3 더하기 20이니까 23임을 역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 2번도 여러분 공식을 통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봤죠?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방식과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an은 a1 더하기 n-1d로 썼는데 전개까지 했었죠. 그쵸? 그래서 dn 더하기 a-d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분석해 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 개수가 바로 누굽니까? 공차 d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을 좀 빠르게 쓸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an 쓴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3n을 쓰고 분명히 상수항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아니 플러스 1을 넣습니다.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여기가 a1은 3 더하기 세모인데 a1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세모 값은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5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항이 5고 공차가 바로 얼마인 걸 알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공식 써볼게요. 그래서 AN은 사실 공식이 제일 빠르고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기 편합니다.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11로 쓸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도 여러분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봤죠? 첫째 항이 7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에 대해서 10번째 항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사실 솔직히 10번째 항이면 쌤 같으면 그냥 나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0,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4 빼면 네, 66이잖아요. 4 빼면 62 이렇게 쭉 10개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10번째 항 구할 수도 있는데 쌤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우리 개념을 배웠고 공식을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는 일반항 구하면 되죠? 첫 번째 항이 70이고요.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마이너스 4n이고 더하면 7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항도 우리가 거꾸로 구할 수 있죠. 10번째 항 구하랬죠. 그래서 10번째 항은 n에 1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더하기 74 하면 얼마입니까? 네, 3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6은 몇 번째 항이니? 즉 무슨 말이냐면 an equal 마이너스 4n에다가 더하기 74가 마이너스 6 되는 n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80이죠. 따라서 n 값은 20이니까 20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이 11이고, 세 번째 항이 11이고, 아홉 번째 항이 23이다. 등차수열 일반항 구하시오. 선생님이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하는 부분은 다양한 방식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 다 메모했다가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교과서대로 푸는 거예요. 뭐냐면 자, AN은 A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즉 n번째 항은 n-1d라는 규칙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몇 d일까요? 2d고요. 아홉 번째 항은 A1 더하기 몇 D? 그렇죠. 8D가 되고요. 이 값이 11이고 이 값이 23이니까 요 내용 박스에 대한 A1과 D에 대한 무슨 방정식? 그렇죠.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게 교과서 풀입니다. 쌤은 이거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다 구할 수 있겠죠. A1이 얼마 나오고 7 나오고 D가 2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항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뭐냐면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풀 수 있죠. 자, 보시면 자,
A3이 11이고 A9가 2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9에서 A3을 뺀다는 것은 공차가 몇 칸 간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A2-A1은 D잖아요. 그냥 한 칸 갔을 때 공차 한 칸인데 A9에서 A3 뺐기 때문에 얘는 6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의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값은 실제로 23 빼기 11이니까 10이다. 그래서 D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A1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A3는 A1 더하기 2D인데 D가다가 2를 넣어주면 A1은 거꾸로 구할 수 있잖아요. 7임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등차 수열은 자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네, 그렇죠. 1차식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쌤이 첫 번째 수열 단원에서 처음에 강조했던 게 수열은 함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식만 구하기 위해서는 쌤이 1차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 번째 항이 11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3,11을 지난다고 볼 수 있고요. 아홉 번째 항이 23이라는 것은 뭐냐면 9,23을 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면 과연 그것이 일반항일까? 네, 그것이 일반항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an은 다시 쓰면 dn 더하기 a1-d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내가 n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가 d가 공차를 했는데 사실에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공차 d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9 빼기 3분의 23 빼기 11을 해주시면 6분의 12 얼마입니까? 2 바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 2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고 저희랑 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A8에서 자, A2를 빼면요. 얘는 6D고요. 얘는 26 빼기 8이니까 얼마입니까? 18임을 할 수 있죠. D가 3임을 금방 얻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3을 더했더니 8 나온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바로 5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 AN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얼마일까요? 3n 더하기 5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도 이제 풀어보고 다 맞춰보겠습니다. 문제 5번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81이고 일곱 번째 항에 T13엔 등차 수열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은 바로 답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AN을 구하면 AN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87임을 이제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음수가 처음으로 되는 항은 몇 번째 항부터냐 물어봤기 때문에 일반항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87, 즉 an이 음수가 되게 하는 n값이 첫 번째 되는 n값이 무엇일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1차 부등식 풀면 되겠죠. 따라서 n은 2분의 87보다 크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약 계산하면 43.5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n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43.5보다 크다 했을 때 가장 만족하는 작은 자연수는 44, 즉 44항부터는 음수임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자, 이제 약간 좀 증명하는 문제로 나오는데요. 등차 수열을 보여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을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임을 보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식을 제일 처음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배웠냐면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러한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 수열 an은 바로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an과 an 플러스 1을 각각 구한 다음에 빼가지고 일정한 수가 나오는지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해볼게요. an은 이게 일반항이잖아요. 4n-1입니다.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계산하면 얼마죠? 그렇죠. 4n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을 구하면 되겠죠. 즉 이거 변형한 식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4n 플러스 3에서 4n 마이너스 1을 뺐기 때문에 이 값은 과연 무엇을 일정할까요? 4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라는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6번을 보면 일반적으로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임을 보이시오. 사실 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은 이제 약간 P면 Q이다 했을 때 역을 말한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시 그걸 굳히는 거죠. 1차식은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an은 pn 플러스 q이고요. an 플러스 1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p의 n 플러스 1 플러스 q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준 다음에 계산해 볼게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p의 n 플러스 1 플러스 q 마이너스에 pn 플러스 q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q는 사라지고요. pn도 사라지면서 결국 남는 것은 p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p로 일정한 상수로 나왔기 때문에 공차가 p인 등차 수여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n에 대한 1차씩 나왔을 때 이건 등차 수열이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n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p가 바로 무엇이다? 공차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려와서 등차 중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 A, B, C가 주어졌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B라는 것을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A, B, C가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B-A라는 값과 C-B라는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 B가 A 플러스 C,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는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은 바로 2분의 A 플러스 C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A, B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여러분 4개의 수가 A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봐도 등차 수열입니다. 따라서 A 값은 2와 10의 등차 중앙이죠. 따라서 A는 2분의 2 플러스 10이니까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보면요. 이렇게 3개 봐도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6이랑 10이랑 B가 있기 때문에 B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왜냐면 공차가 4니까 B는 바로 10 더하기 4, 1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또 10을 관한 등차 중앙식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등차 중앙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되도록 x와 z 값을 구하시오. 1번부터 보면 x랑 y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등차 중앙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x가 마이너스 2와 10의 등차 중앙에 돼야 되기 때문에 x값은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10 나누기 2에서 x값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는 뭐 금방 4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y값도 금방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x값 다만 쓰면 먼저 4고 y값은 16인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게 등차 수열이면 제가 비슷한 동일한 간격으로 뽑아낸 일부 수열, 즉 부분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 10, 22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면 등차 수열인데 쌤이 또 거기서 간격이 일정하게 또 부분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자, 이 간격이 몇입니까? 더하기 몇을 하면 플러스 10이 나옵니까? 12가 하면 나오죠? 네, 똑같이 12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12이면 이 절반 간격은 플러스 얼마일 거다? 6일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이 플러스 6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4인 것을 거꾸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2번 문제를 보면 13, x, y, z,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금방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일단 y를 집중적으로 보면 13과 -7 이것도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y도
13과 마이너스 7의 등차 중앙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13 마이너스 7 더해주시면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6이니까 3이죠. 3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했던 방법을 또 쓰면 방법이 두 가지 걸리는데요. x값을 이거와 이거의 등차중앙으로 풀 수 있고, 아니면 13에서 3 가는 것은 마이너스 10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은 마이너스 5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는 13 빼기 5니까 8, y는 3인 거 구해냈고요. z는 또 다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임을 구해냈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상 경기장에서 이제 주로의 폭은 일정하다. 경계선 길이가 나와 있는데, 자, A1부터 A9m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주고 나서는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십시오. 자, 보세요. A3, A5, A7.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할 게 이겁니다. A1, A2, A9 이거 다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간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폭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쌤이 다시 일정하게 뽑은 A3, A5, A7은 원래 수열의 부분 수열인데 이것도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3, 5, 7로. 그러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따라서 A5는 A3과 A7의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5는 2분의 A3 더하기 A7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431.4가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A1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A1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A3가 우리가 A1 더하기 2D임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2D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A3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A5에서 A3 빼면 2D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계산은 쌤이 하지 않겠습니다. 5에서 빼면 되니까요. 빼주면요, 이게 얼마냐면 15.7 나옵니다. 따라서 A3에서 15.7을 빼면 되니까 A1은 얼마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400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로의 폭을 구하라 했는데요. 그림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의 폭은요, 이렇게 간격이 되는 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 바로 주로의 폭인데요. 우리 지금 하얀 선 지금 나오는 이 시선선들, 즉 경계선의 길이가 A1, A2에서 A9까지 등차수를 이루거든요. 그 경계선의 길이의 차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 가장 안쪽에 있는 거를 선을 보면 이거랑 바로 그 다음 번째 선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두 개 선 보시면 직선 코스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제 돌 때 그 코스는 이제 차이가 나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원의 일부인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는 원 하나, 두 개 도는 원 하나 있죠. 그래서 합치면 그냥 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 번째 원이 이거고 그 다음 번째 원이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파란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원이 좀 더 크겠죠? 이거 두 개를 빼면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공차 D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바로 세워볼게요. 이 파란 원 둘레는 2 파이 R인데, 자,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반지름 라지아로 잡고, 여기를 X로 잡아볼게요. 그래서 2 파이 전체 큰 원은 R 플러스 X에서 검은색 원 2 파이 R 뺀 것이 D. D는 아까 구했죠? 7.8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파이가 사라지고 2파이가 3.14라 계산한다 했고요. x가 바로 7.85니까 여러분 약분 가능하거든요. x 값은 구하시면 1.25, 즉 이 주로의 폭은 1.2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